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광화문 광장에 몇몇 안 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기회가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수호단은 우리 박상구 단장과 우리 이종만 총장이 주도가 돼서 지금까지 약 한 12차에 걸친 소송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항거하고 문재인 정권의 무권 대통령, 불법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싸우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아이가 모르게 뒤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서 이 정권과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약 지금 헌법수호단 회원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한 250여 명쯤 되는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헌법수호단과 뜻을 같이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성을 세상에 법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이걸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광화문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아마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출범 전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썩어빠진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 때문에 사실 있지도 않은 엉터리 가짜뉴스를 통해서 아무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 보내고 3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절대 박근혜 대통령을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아마 법규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 자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법치란 걸 절대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017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것도 그 법치를 준수해야 될 산업부가 제일 앞장서서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민주주의 3대 축이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도 이들 스스로가 망가뜨렸습니다. 입법부가 문재인의 하선이 되다시피 됐고 사법부 또한 문재인 정권의 하선이 되다시피 해서 상권 분립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될 그 권리조차도 이제 좌파들의 세상이 돼서 우파에게는 무조건 구속, 좌파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두 풀어내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무능 정권의 독재적 진행을 우리가 진짜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원초적 잘못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근본적 이유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시간 오랜 3년 동안의 재판을 통해서 세상의 민낯이 다 드러났고 그 뒤집어 쓰였던 수백 개의 가짜 뉴스들이 모조리 엉터리라는 것은 재판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신 차린 법조인 누구라도 하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항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내도 시원찮을 파는데 법조인조차도 입을 다물고 정치인조차도 입을 다물고 세상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호의호식했던 관료들도 전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다 똑같이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깨어난 헌법수호단 회원들이 있길래 언젠가는 역사의 정권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보다는 진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3년 동안 우리들 몰래 뒤에서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국회에서조차도 사실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국회에서 불법으로 탄핵을 추진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던 것입니다. 이건 지금 3년 동안의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알려지는 순간 세상은 또다시 저거들이 반대로 감옥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밖으로 못 보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3년 세월 넘게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진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진실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시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좌파들이 생각하는 세상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여기에 한 200~300명 되는 회원들이 불철주야 노심초사 자신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잔돈풀을 모아서 매번 폐쇄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법정 투쟁을 통해서 세상에 또 대한민국의 역사에 진실의 한 줄 한 줄을 쓰고 냈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비록 작은 헌법소단의 이 역사 기록들이 훗날 세상이 다시 바뀌고 진실이 통하는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되찾았을 때 오늘의 이 역사가 바로 좌파 정권의 무능 정치와 탄압 정치와 독재 정치의 모든 요소가 이 헌법소단의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이 아니라 300일이 아니더라도 절대 세상에 불법 탄핵의 진실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있다면 제발 대한민국에서 법치만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오늘 저 검찰까지 지금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를 통틀어서 법치가 망가진 나라치고 건재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 멸망했던 나라의 마지막은 다 법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사회 규율이 망가지고 도덕이 망가지고 윤리가 망가지고 사회 질서가 개판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권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졌던 겁니다. 역사에 사라져간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그 꼬라지와 너무도 똑같다는 겁니다. 경제가 망가져가는 것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망초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는 이 모습은 월남 폐막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겠지만 여러분 길가에 나와서 보시면 입대 딱지가 서둘없이 붙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가게가 14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에만 2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14,400개 식당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했던 이런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우리라도 나서자. 드디어 가장 혜택을 받았다는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집단 항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국민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고픔보다 더한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디 힘을 내시고 앞장서 가시는 헌법소단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끝까지 부여잡아 주시고 잘못된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그 진실이 세상에 밝혀질 때까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고군분투하시고 절대 용기지 마시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일도 아니니까 끝까지 투쟁하셔서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법치를 절대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그래도 비가 올 뻔했는데 비도 이제 지도 양심이 있지. 태풍을 3번 보내고 폭우를 1번 보내봤지만 이놈의 정권은 나라 곳간의 돈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희롱하고 농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난지원금이다. 무슨 정합이 2만원 까주겠다. 정신상태가 틀려버린 게 뭐냐 그러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민의 금고를 털어서 그 돈으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털기 전에 국민들의 세금을 먼저 깎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국가 정책을 전신만신 뒤집어서 순수도 없고 앞뒤도 안 맞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마치 간을 보듯이 하는 이 정권의 정책은 전부 서리건 정책이라 어느 정책 하나도 성공할 수 없는 이런 무능 정권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강화문 집회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국민이라면 적어도 오늘날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2020년의 이 모습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저 혼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도 좌파도 망하고 우파도 망하고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잃고 36년의 세월을 나라 찾겠다고 목숨 버려가면서 찾은 선열들이 보더라도 더 이상 나라의 피폐한 모습이나 썩어빠진 이 정권의 탕과 논리들을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아들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군이 농락당하고 저 꼬라지를 보면서 희닥거리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도 그렇게 감염병이나 역병을 가지고 국민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했거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앞세워서 정치 방역도 모자라서 탄압에 이제는 징벌적 방역을 통해서 저거들 말만 안 듣고 헛소리하거나 저처럼 일어 나와서 큰소리치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는 이제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사파의 독재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항거하시고 투쟁하시고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주권을 강탈당했는데 그리고 내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빼앗기고 의무만 존경받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10대, 20대, 30대, 40대 청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오늘의 아픔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당신들이 짊어지고 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자살하는 소상공인들이 나타나고 자영업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집단 자살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질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어떻게 눈을 감고 잠을 자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거꾸로 뒤집어져 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만큼은 그렇게 지키라고 우리 선열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교육을 시켜왔건만 정교조직 40년 만에 완전히 집안은 다 핵가족과 사회, 부모, 자식도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국민의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야 우리가 국채보상운동이든지 건모기도 하든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는데 이놈의 그 4년 만에 국민은 전부 뿔뿔이 다 편갈라지겠죠. 지금 보십시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편가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써라, 어디 가지 마라, 몇 명 모이지 마라, 난리법석을 떠니서 어제 문재인은 청주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직원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서로간에 마이크를 주거니 받거니 박수를 치고 발각을 떨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질병강국의 컨트롤타워라는 그 중심에서 저거들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강화문 집회를 어떻게 탄압할 수 있습니까? 100명이 모이나 1000명이 모이나 10,000명이나 100,000명이 모이나 법을 안 지켰다고 하면 똑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파 변호사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어제 문재인과 정경영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따닥따닥 붙어서 한 그 행사를 감염법 위반법으로 반드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 통틀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 영웅적 인물이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미래를 전복고 그 미래를 완전히 강탈해서 이제 못 대통령의 노예 정치로 가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을 적어도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굴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 정권의 연장을 그렇게 투쟁해 오신 우리 헌법수호단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헌법수호단에 많은 지지와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